자질련 왁싱이 질염에 도움이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질염 때문에 오셨다고. 네, 제가 질염은 아니고요. 네네. 친구랑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생리 전에 질 분비물이 많아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질 분비물이 많아지면 질염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 분비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 질염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질 분비물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질 분비물은 사람에 따라 개개인의 차도 있고요. 그리고 생리 주기에 따라 양이 많았다 적었다 할 수 있고 그 성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질 분비물 양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걸 다 질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질염일 때와 정상일 때 질 분비물이나 어떤 증상의 차이가 크게 있나요? 질염은 이제 질의 염증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질의 염증이 있어서 통증, 가려움, 또 뭐 분비물의 증가, 그리고 때때로는 배뇨통, 소변 볼 때 불편한 감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질에 생기는 염증이다 보니까 그 감염되는 균의 종류에 따라 때로는 좀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치즈 찌꺼기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서 아주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면 질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감염되는 균의 종류에 따라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칸디다, 곰팡이쌈 질염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제일 흔한 것들 중에 이제 세균성 질염은 가드네렐라라는 혐기성 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질 내에는 락토바실라이라는 정상 상재균이 존재를 해서 약산성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혐기성 균, 가드네렐라 같은 나쁜 균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유산균이 감소를 하게 되면 혐기성 균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세균성 질염이 생길 수 있고요. 칸디다 질염은 이건 곰팡이 감염이거든요. 여자들이 살면서 한 50에서 70% 정도는 한 번은 경험해 본다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고, 요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렵고 눈으로 보기에도 분비물이 치즈 찌꺼기나 두부 찌꺼기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특징적인 분비물을 보여요. 그러면 질 분비물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사실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좀 부끄럽잖아요. 선생님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질 분비물이나 가려움증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진찰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균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면 치료는 염증이니까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고,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그 혐기성 균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경구로 복용하거나 아니면 질내에 삽입하는 질정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치료 기간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곰팡이성 질염이기 때문에 항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쓰게 되고, 보통 그건 한 번 이제 질정제를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치료가 끝나고,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 약을 넣고 나서 금방 그 가려운 증상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가려운 증상이 사라지는 데까지는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질염은 한 번 치료해도 재발한다, 완치가 쉽지 않다, 네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세균성 질염에서 그 혐기성균 가드네렐라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7일간의 복용 또는 7일간 질정제 삽입, 요걸로 치료 기간이 끝나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 정도면 균이 대부분 없어져요. 근데 이제 흔한 재발이나 아니면 약 써도 잘 안 나요 하는 경우에는 분비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원래는 질내가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락토바실라이라는 정상 상재균이
이제 산성의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뭐 물이나 비누나 바디 클렌저 이런 걸로 질내를 과도하게 세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상상제균이 씻겨 나가게 되면 질내가 산성의 환경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함기성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악순환을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악취 때문에 속옷에 뭐 오일을 뿌리거나 페미닌 향수 뭐 이런 걸 뿌리는 친구도 있잖아요. 일단 만약에 질염 때문에 나는 악취라면 그건 향수를 뿌릴 일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병원에 와서 왜 냄새가 나는지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상태인지 그리고 그 냄새를 없애려면 결국은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어린 친구들 중에 그 정상적인 질 분비물에서도 약간 시큼한 냄새는 날 수 있거든요. 질 분비물은 정상적으로 약산성이니까. 근데 그 정도의 냄새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병적인 상태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보니까 브라질리언 왁싱이 질염에 도움이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브라질리언 왁싱이 결국 이제 외음부에 그 털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의 기관은 다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음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그러니까 외음부의 그 헤어들도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브라질리언 왁싱이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아마도 헤어가 없으면 조금 더 건조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헤어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꼭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브라질리언 왁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평소에 세척을 하실 때 뭐 비누나 클렌저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과도한 질 세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로 씻고 그리고 면속옷, 합성섬유 말고 면속옷으로 된 면으로 된 속옷 착용하시고 꽉 끼는 옷 피하고 뭐 레깅스나 스키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피하고 통풍 잘 되게 유지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맞는 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질 세정제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매일 써도 괜찮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질 세정제는 외음부 세척만 가능하고 질내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세정제 중에서는 질내에까지 사용 가능한 세정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질내 산도,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잦은 질염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질염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네, 질염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꼭 병원에 가야 된다. 사실 꼭 알게 됐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